실제로 전문 투자가 중에서는 이러한 도쿄 중심부에 재건축 불가 땅만 매입을 해서 대박을 터뜨리려고 하는 투자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부동산 로또가 아닐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본 부동산 투자 방법과 썰을 풀어드리는 일본 오야상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오늘은 재건축 불가? 왜 일본은 재건축이 안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건축 불가란 왜 재건축이 안 될까? 두 번째, 재건축 불가 단독주택 이거 구매해도 될까요? 이것을 구매하는 투자가의 이유는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일본 부동산 투자의 노하우를 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영상 잘 봐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야상? 우와, 오야상님, 도쿄에 단독주택을 파는데 가격이 너무 싸요.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너무 싼 단독주택일 경우 대부분 재건축 불가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한번 재건축 불가 단독주택을 실제로 찾아볼게요. 오야상? 오늘 가지고 온 사이트는 아또홈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중고 단독주택. 자, 도쿄로 한번 보겠습니다. 도쿄의 23구를 체크를 해서 검색을 해볼게요. 그리고 가격은 제일 저렴하게, 제일 저렴하고 볼 것도 없이 500만원짜리가 하나 있네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겠는데, 자, 건축기준법의 접도 의무 재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결국엔 뭐다? 재건축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자, 한번 한국어로 번역. 자, 건축기준법 접도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재건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써있죠. 자, 아무튼 가격이 저렴하다. 저렴한 이유는 뭐다? 재건축이 안 된다. 재건축이 안 돼요. 자,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가격 검색을 저렴한 순으로 한번 볼게요. 자, 도쿄 23구에서 제일 저렴한 단독주택이 500만엔, 우리나라 돈은 대략 한 4,800만원쯤 되나요? 자, 일단은 이거는 재건축 불가였습니다. 다음 저렴한 게 580만엔이네요. 아다치구에 있는 이제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거 볼게요. 이거는 재건축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이건 딱히 적혀지가 않네요. 다른 걸 볼게요. 자,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580만엔. 이것도 좀 땅이 좁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딱히 써있는 건 없네요.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비고상에 보면 재건축 불가라고 써있네요. 자, 비고 재건할 수 없다. 뭐 재건축이 안 된다는 말이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다음 790만엔. 토지가 40. 자, 재건축 불가일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 써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재건축 불가라고 써 있습니다. 자, 비고사항에 재건축 불가라고 써 있죠. 자, 아무튼 일단 지금 찾아본 것 중에서 이제 과반수 이상이 재건축 불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의 단독주택 중에서는 이렇게 재건축 불가가 있을까요? 아니, 이 집을 허물고 그 땅 위에다가 그대로 다시 새 집을 짓고 싶은데 왜 못 짓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일본의 건축기준법 제43조 접도의 의무 때문입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도로 폭이 4m 이상 되는 도로에 내 토지가 2m 이상 이 도로에 접도를 해야만 건축물을 세울 수 있다는 법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단독주택은 재건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토지 모양이 깃발 모양으로 되어 있는 땅, 일본어로 깃발 모양의 땅을 하타자오치라고 하는데 대부분 도쿄의 이런 땅들이 재건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도로를 삥 둘러싸서 건축을 하고 이 안에 비어있는 내부에도 이제 집을 지은 거죠. 집을 지은 건데 이게 집 토지 모양이 이렇게 깃발처럼 되어 있는 이 모양, 이 깃발처럼 되어 있는 모양을 일본어로 하타자오치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재건축이 되지 않는 토지의 형태로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는데, 자, 사진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도로가 6m짜리 도로, 이 6m짜리 도로는 건축기준법상 도로로 인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4m 이상인 도로는 건축기준법상 도로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접도, 내 토지가 10m, 제일 왼쪽입니다. 제일 왼쪽에 토지가 10m 접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재건축이 오케이,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깃발 모양인데 이게 2.5m가 되어 있으면은 2m 이상을 접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오케이가 되는 겁니다. 자, 대신 그 세 번째 보면은 깃발 모양의 토지인데 이번엔 접도가 1.8m라고 써 있죠. 이렇게 1.8m라고 써 있으면은 2m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는 재건축을 할 수 없다. 뿌뿌가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은 도로는 6m짜리 도로인데 접도가 왼쪽에는 1.8m, 오른쪽에는 1.2m. 아니, 오야상님 이거 합치면 3m가 되는데 이거 재건축 가능한 거 아닌가요? 뿌뿌, 안 됩니다. 반드시 도로는 합쳐서가 아닌 한쪽 면이 2m를 초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느 한쪽도 2m 이상을 접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는 재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밑에 쪽을 볼게요. 밑에 쪽에도 작은 도로가 있는데 일단 오른쪽 아래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이 오른쪽 아래는 자, 도로가 6m가 아니라 이번에 4.2m의 폭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4.2m의 폭의 도로에 조금 옆으로도 깃발 모양이죠. 2m를 접도를 하고 있으면은 삥뽕, 이 토지는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자, 반면 이 밑에 쪽 아래 보면은 2.8, 도로의 폭이 2.8m라고 써 있습니다. 이 2.8m짜리 도로는 자, 건축기준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맨 처음 왼쪽 위에 있던 이제 집과 토지와 비슷한데 똑같이 도로에 10m를 접도를 하고 있지만 이 땅은 4m 이상이 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토지에는 원칙적으로 건축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 오른쪽에 보면은 이 초록색으로 세토바크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이 세토바크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이 토지는 원래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되지만 이 세토바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재건축이 가능하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삥뽕 오케이라고 써 있죠. 이 세토바크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보다 자세히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으니 오늘은 재건축 불가에 대해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복잡한 형태의 이유로 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뭐 자세한 것은 구입을 희망할 때 아마 부동산 중개업자분께서 설명을 다 해줄 겁니다. 일단 재건축이 되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가 방금 전에 보셨던 이런 그림과 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재건축 불가 단독주택 이거 구매해도 될까요? 이것을 구매하는 투자가의 이유는 뭘까요? 일단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고 재건축은 안 되지만 현재 내부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건물을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세를 주거나 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지진이나 재해, 노후화 등 건물이 무너지게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없는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택을 구매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옆집이 매물로 나왔을 경우 이 토지를 매입을 하거나 도로가 접도가 안 됐을 경우에 옆집 토지의 일부분을 구매를 해서 2m 이상 접도를 시켜서 재건축이 가능한 경우 이러한 재건축 금지 토지는 대박 토지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도쿄 세타가야구에 저런 깃발 모양의 재건축이 안 되는 땅 약 50평 정도를 저렴하게 약 2천만 엔에 구매를 한 회사가 있었는데 이 깃대 부분의 도로 폭이 1.8m 정도였는데 옆에 집당 20cm 정도를 500만 엔인가 1000만 엔인가에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옆집 사람이 오 대박 콜 해서 판매를 하고 매입을 해서 도로 폭을 2m를 만들어서 재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입한 이 땅이 총 2천만 엔 그리고 옆에 집당 20cm 폭의 땅을 약 1000만 엔에 매입을 해서 총 3천만 엔에 이 땅을 구입을 했는데 이 땅이 재건축 가능이 된 이후에 과연 시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토지의 가격은 8천만 엔에 팔렸습니다. 약 3천만 엔의 비용을 들여서 8천만 엔에 매각을 했으니 대략 5천만 엔의 차익을 얻은 것이죠. 이런 좋은 사례도 있었지만 만약에 옆집이 우리는 이거 땅 안 팔 거야. 돈 1000만 엔을 줘도 2천만 엔을 줘도 안 팔 거야 하고 버틴다면 뭐 쪽방 난 거죠 뭐. 즉 최악의 경우 출구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재건축 불가 단독주택의 장점으로는 자 먼저 첫 번째 시세보다 저렴하게 건물, 토지를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이 건물에 세를 줄 수도 있고 이 경우에 리마와리도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만약에 주위의 토지의 일부를 매입만 할 수 있다면 재건축 가능 토지로 대박난 토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첫 번째,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단독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진 등 건물이 무너진 경우 다시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 이런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위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위험한 부동산이 될 수도 있다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야상, 오늘은 재건축 불가, 왜 일본은 재건축이 안 될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전문 투자가 중에서는 이러한 도쿄 중심부에 재건축 불가 땅만 매입을 해서 대박을 터뜨리려고 하는 투자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부동산 로또가 아닐까요? 부동산 중에서 로또가 있으니 한번 잘 찾아보자고요. 오늘 수업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유익한 일본 부동산 썰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